안녕하십니까. 환경 정과정 평가론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강에서는 정과정 평가의 두 번째 요소인 전과정 목록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과정 목록 분석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총 8개의 소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과정 목록 분석에 대한 정의입니다. 전과정 목록 분석은 전과정 평가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두 번째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데요. 환경 부하량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부하량입니다. 일단은 환경 부하량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다음 강좌 제4강좌에서 환경 부하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과정 목록 분석은 라이프사이클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LCI라는 말을 씁니다. LCI라는 말을 쓰고요. 전과정 영향평가는 똑같이 LCI가 있고 A도 똑같죠. 여기도 A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정 영향평가는 LCIA라고 부르고요. 전과정 목록 분석은 LCI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과정 목록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전과정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담아두고 있으셔야 됩니다. 전과정 목록 분석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절차를 보시면요. 먼저 목적 및 범위 정의 단계를 통해서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은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뭐죠? 중간 흐름 데이터입니다. 기본 흐름 데이터로 전환해 가는 과정. 이게 목록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목적 및 범위 정의 단계에서 설계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목록 분석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냐면은 설계도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설문지를 왜 작성을 하느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ISO에서는 설문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설문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설문지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공정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요. 여기서 수집한 데이터가 중간 흐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데이터를 받으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인데요. 이 데이터의 적합성 검증 과정은 물질 수지 검증 과정과 에너지 수지 검증 과정이 있습니다. 물질 수지 검증 과정은 제품이 무게 단위로 환산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토탈 무게 분의 아웃풋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한 토탈 무게,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를 따지는 것이 물질 수지입니다. 에너지 수지는 뭐냐면은 최종적인 제품이 무게 단위로 환산이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 보면 전기 같은 거 볼까요? 킬로와트아워들. 킬로와트아워는 절대로 무게 단위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전기를 생산할 때 들어간 인풋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이것들 전부 다 메가줄 단위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나가는 것들을 전부 다 메가줄 단위로 환산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따지는 것이 에너지 수지 검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 수지나 또는 에너지 수지 검증을 통해서 데이터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데이터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정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공정 데이터를 계산합니다. 자, 이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냐면은
자, 공정 데이터 수집할 때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하나의 사업장으로부터 1년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생산 실적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니까 값들이 엄청 크겠죠. 자, 그거를 공정 데이터 계산에서는 기능 단위당으로 데이터를,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환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능 단위 예를 들어서 1kg이다. 그럼 모든 인풋 아웃풋을 1kg 기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데이터 계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 흐름 데이터의 결과물이 뭡니까? 데이터, 공정 데이터 계산 과정의 결과물이 뭘까요? 중간 흐름 데이터죠. 전과정 평가가 목록 분석이 중간 흐름 데이터를 기본 흐름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기능 단위당 중간 흐름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기본 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상위 흐름하고 하위 흐름에 대한 LCI 데이터베이스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 말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중간 흐름당 뭐라고 되어 있다 했죠? 기본 흐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여기서 중간 흐름하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한다는 것은 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곱해서 최종적으로 전과정 목록표, 즉 기본 흐름으로 되어 있는 전과정 목록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과정 목록 분석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절차를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 이 전과정 목록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환경 부하량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 부하량을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환경 영향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 과정이 전과정 영향평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전과정 영향평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중간 흐름 데이터를 기본 흐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이 목록 분석이라고 그랬죠. 자, 그거를 계산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 흐름이 환경 부하라고 그랬습니다. IF가 뭐냐면은 중간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미디어트 플로우라는 말을 쓰죠. 중간 흐름. 그 다음에 LCI 이게 뭐냐면은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LCI 데이터베이스. 이 중간 흐름에 대한 것은 I라고 하는 전과정 단계에서 J라고 하는 중간 흐름에 대한 중간 흐름 양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죠. 특정 전과정 단계, I라고 하는 전과정 단계에서 J라는 중간 흐름에 대한 양, 이게 IF, IJ입니다. 거기다가 J라고 하는 중간 흐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LCI 데이터베이스가 LCI J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곱한 값이 뭐가 되냐면은 환경 부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과정 단계를 다 더하고 모든 중간 흐름을 전부 다 더한 값이 환경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과정 목록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전과정 목록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설문지를 수집을 했어요.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설문지를 가지고 중간흐름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죠. 중간흐름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어떠한 데이터가 중간흐름 데이터인가? 인풋 데이터하고 아웃풋 데이터가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에는 원료 또는 보조 원료, 유틸리티는 뭐 전기나 공정수, 스팀, 압축 공기, 압축 질소 같은 이런 유틸리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송 물동량이 되겠습니다. 원료 같은 경우는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해서 배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화물차로 운송해 오는 과정을 거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런 수송 과정에서도 환경 부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원료 물질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수집을 했는가에 대한 수송 물동량을 파악하는 것도 인풋 데이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웃풋 부분입니다. 아웃풋 부분은 당연히 제품과 부산물에 대한 생산량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 배출물의 상상별로 발생량, 수계 배출물의 상상별로 발생량, 마지막에 폐기물 종류별로 발생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부 다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료물질, 보조물질, 유틸리티, 수송물동량 다 뭡니까? 중간흐름 데이터입니다. 제품, 부산물 다 중간흐름 데이터죠. 대기 배출물은 중간흐름 데이터일까요? 기본흐름 데이터일까요? 이거는 당연히 기본흐름 데이터일 거고요. 수계 배출물입니다. 수계 배출물이면 폐수죠, 폐수. 여러분들 폐수는 중간흐름 데이터일까요? 기본흐름 데이터일까요? 기본흐름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다이렉트로 하천이나 바다로 흘려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종말처리장에서 법적인 기준치까지 희석을 시킨 다음에 수계 배출물을 처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연으로 방류를 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시점, 다시 말하면 자연으로 가는 기본 흐름에 되는 시점은 종말처리장에서 자연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사업장에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뭐죠? 중간흐름 데이터죠.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폐수와 관련돼서 LCI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수계 배출물의 성상별로 우리가 배출량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중간흐름 데이터입니다. 이번에는 기본흐름 데이터가 되겠죠. 중간흐름 데이터를 기본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LCI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LCI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료가 들어오는 흐름, 요 앞단, 제품이 만들어져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요 뒷단, 요 앞단을 상위 흐름이라고 그러고요. 이 뒷단을 하위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위 흐름 데이터베이스하고 하위 흐름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위 흐름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뭐가 있을까요? 재활용 관련된 거, 소각 관련된 거, 매립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고, 상위 흐름 데이터에는 주로 원료 또는 에너지 또는 수송, 이런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지구로부터 자원을 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시멘트를 보시죠. 시멘트를 보시면 시멘트라고 하는 어떤 소재에 대한 LCI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지구로부터 자원을 캐서 석회석을 채굴 하죠. 석회석을 분쇄하고요. 그래서 시멘트를 제조해서 최종적으로 시멘트를 포장을 해서 공급하는 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과정에서 각종 환경 오염물질, 즉 기본 흐름이 발생하죠. 이것이 LCI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것이 상위 흐름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위 흐름 데이터베이스를 어디다 쓰죠? 건축물의 소재로 들어가죠. 그렇죠. 자, 건축물이 나중에 만들어지고 해체를 하게 되면은 건축물을 버리죠. 해체하고 버리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죠. 그 폐기물을 발생하면은 운반해서 재활용하고 소각하고 매립하는 이 과정. 이게 하위 흐름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상위 흐름 데이터베이스하고 하위 흐름 데이터베이스, 즉 LCI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해외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정 평가를 수행할 때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은 그 제품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의 데이터를 해당 지역의 LCI 데이터베이스를 쓰게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가 최우선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LCI 데이터베이스는 1998년부터 환경부하고 산업부, 최근에 와서는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도 만들고 있고요. 해양수산부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데로부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산업부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400개 이상이 되겠고요. 농림부나 산림청,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까지 다 포함하면은 거의 한 5, 600개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epd.or.kr이라고 하는 환경성적표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경우에, 만약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우리나라 DB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누락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 해외 데이터베이스 쓰는데, 해외 데이터베이스로서 가장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스위스에서 개발한 에코인벤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구글에서 에코인벤트라고만 치면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앞서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요. 적합성 검증을.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적합한 LCI 데이터베이스가 수집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기본 흐름으로 전환해야 되죠. 기본 흐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LCA 소프트웨어입니다. LCA 소프트웨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집했던 중간 흐름 데이터를 상하이 흐름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시켜서 기본 최종적인 환경 부하량으로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LCI 데이터베이스, LCA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소프트웨어하고 해외에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하고 산업부에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환경부는 토탈 또는 EGPD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산업부에서는 패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무상으로 배포합니다. 해외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정부가 개발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전부 다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시마프로, 팀, 가비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보면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내장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토탈이나 EGPD, 패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은 같은 결과를 가지고 해외 바이어가 요구한 LCA 결과로 산출해서 이걸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해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 결과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요구하는 LCI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이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형식이나 방법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에서는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 소프트웨어는 언제 사용하느냐? 우리나라에 환경성적표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이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의 환경성적표지 제도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해외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는 해외의 바이어가 요구하는 LCA 결과를 제출할 때 해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보시는 것처럼 중간흐름 데이터입니다. 1차 데이터가 중간흐름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서 모델링을 합니다. 코딩을 하죠. 제품 얼마를 만들어간 여기 인풋과 인풋에서는 뭐뭐뭐가 들어가고 아웃풋에서는 뭐뭐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인풋 요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요겁니다. 지금 이렇게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이것처럼 연결을 시켜서 소프트웨어를 로딩을 시키면은 최종적으로 환경 영역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권장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 중간 흐름 데이터, 제품 한 단위당 중간 흐름 데이터, 제품 기능 단위당 중간 흐름 데이터를 게이트 투 게이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왜 게이트 투 게이트 데이터냐? 우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 흐름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죠. 우리 사업장 밖에서 중간 흐름 데이터가 들어오고 사업장 밖으로 중간 흐름 데이터가 나가잖아요. 그때 사업장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사업장 문을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게이트 투 게이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게이트 투 게이트 데이터, 즉 제품 기능 단위당 중간 흐름 데이터가 이렇게 코딩되어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1kg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에틸렌이 1.1kg가 들어가고요. 전기가 1.5kW, 공정수가 0.8kg, 스팀이 1.3kg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O2가 2.1kg, 낙서가 0.01kg, COD가 0.01kg 이렇게 발생하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중간으로 게이트 투 게이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요 세 개는 뭐죠? 기본 흐름 데이터고요. 나머지 에틸렌, 전기, 공정수, 스팀 요 네 가지는 중간 흐름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개의 중간 흐름에 대해서는 LCI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어야 되죠. 첫 번째 에틸렌 부분에 대해서는 LCI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에틸렌 1kg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유가 얼마가 들어가고 흑연이 얼마가 들어가고 내추럴 가스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쭉 나옵니다. 이 흐름이 무슨 흐름이죠? 기본 흐름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에틸렌 1kg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CO2, 낙스, COD 같은 이런 데이터가 있죠. 이게 다 뭐죠? 기본 흐름 데이터입니다. 즉 중간 흐름에 해당하는 에틸렌 1kg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유와 같은 인풋 요소와 CO2와 같은 아웃풋의 기본 흐름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에틸렌에 대한 LCI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소프트웨어에서 모델링을 해서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에틸렌 여기 보면 게이트 투 게이트 데이터 안에 보면은 에틸렌 1.1kg이 투입되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에틸렌 1kg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렇게 쭉 연결을 시키면은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1.1을 곱합니다. 어디에다가? 모든 인풋에다가 1.1을 곱하고 모든 아웃풋에다가 1.1을 곱해서 이 안으로 그 결과가 쫙 포함됩니다. 마찬가지 전기도 똑같죠. 전기도 1kW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입물 기본 흐름에 대한 것과 아웃풋 기본 흐름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소프트웨어에서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자동으로 1.5로 곱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쑥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정수나 스핀까지도 다 곱해서 연결시키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전 과정 목록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목록표는 폴리에틸렌 1kg을 기준으로 모든 인풋 기본 흐름, 모든 아웃풋 기본 흐름에 대한 값으로 되어 있는 전과정 목록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전과정 목록표가 뭐다? 환경 부하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3강을 마치겠습니다.